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한때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갑의 횡포가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만 을의 눈물이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투데이 애청자들의 건강지킴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시티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 김재혁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상담, 운동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불공정한 업체의 행태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에다가 수수료까지 업체에 떼줄 돈이 많다 보니까 밤새 일하고도 정작 손에 쥐는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들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기사 노동조합의 오은균 위원장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전국에 약 17만에서 2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네.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아, 그렇군요. 업체들도 많이 있죠? 예, 전국에 400개 내지 500개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예. 무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수천 개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는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서울이 제일 많죠. 예, 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금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이용 고객의 콜을 받아주면 예.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그 콜을 수많은 경쟁을 뚫고 배차받아 운행하고 예. 중개 수수료를 각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 내지 33% 선불 차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몫입니다. 아, 20에서 33%를 떼는군요. 예. 예. 현재 대리운전 기사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대리운전 이용 고객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대리기사는 완전히 포화 상태고 예.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뜯기는 등 필요 경비를 제하면 예. 그야말로 막장 수입인 것이죠. 예. 대부분이 이제 힘들게 밤새 일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버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하루 대리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 통신비, 취소 벌금, 예. 보험료, 합차비, 관리비 등을 공개하면 평균 예. 하루 이제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즉 한 달 하루도 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예. 150에서 180만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같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인 것이죠. 네. 매우 열악한 상황이군요. 업체에서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의 콜을 발주하면 예.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배차받아 운행하잖아요. 예. 대리운전 업체에게 강제로 선불 처리를 드리는 하는 것이 중개 수수료입니다. 예. 그 요율은 대한민국의 어느 수수료보다 고율이 25%에서 35%의 실정입니다. 예. 즉 대리운전 기본요금 1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차입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군요. 그렇죠. 그 수수료 외에도 또 별도로 관리비가 있다고요? 예. 관리비가 관리비라면 예. 각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죠. 예. 기사 1인 1일 3,500원을 강제 차감하는데 예. 한 달이면 10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만 5천원 중 네. 대전에서 이제 경찰에서 파리파리 콜센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 보험료가 6만 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15,000원, 예. 7만 5천원을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만 원을 이제 기사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장갑, 귀마개, 라면 예. 이런 걸 준다고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3천여 명의 등록 기사가 있으나 실제 그런 물건을 받아보고 먹어본 사람은 한 달 숫자에 그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인당 매월 2만 5천원에서 3만 원 정도의 피 같은 기사들이 돈을 강제 차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리 콜센터가 약 1,500명의 대리기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 4,500여만 원의 대리기사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군요. 벌금도 있죠? 대리운전 이용 고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네. 요금이 합당하지 않아 예. 배차를 거부하면 매 건당 예. 500원의 취소 벌금이 강제 차감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루 대리기사들이 취소하는 건수는 약 1인당 4개, 예. 금액으로 따지면 2,000원이 콜센터에서 강제로 차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 그 돈의 액수가 예. 전국에 한 20만 명의 대리기사들이 하루 전에 한 2,000원 정도에 차감해서 나가는 그 취소벌금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죠. 아, 그렇군요. 저는 벌금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신호 같은 거 위반해서 내는 벌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것은 강제 아주 진짜 이건 착취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보험에 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데 단체로 가입하면 더 저렴하고 혜택도 많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단체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예. 그것을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 개개인으로부터 강제로 차감하여 예. 단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고스란히 업체에 넘어갑니다. 예. 대리기사가 업체에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에서 한 9만 원 정도. 예. 근데 대한민국 대리기사 어느 누구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실제 보험료를 알지 못하는 아주 실적입니다. 예. 실제로 보험 약관에서 특약 조항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서 대리기사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면책금, 렌트비, 네. 견인비 등을 개인으로 부담해야 하고요. 예. 고객 시민들에게는 사고가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활용이 안 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보험인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2개,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보려면은 예. 이 3개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아주 잘못된 구조며 상당히 저희들은 억울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에서 대리운전법 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만 벌써 3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새누리당의 강기훈, 민주당 문병호, 또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인데 법안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예. 강기훈, 문병호 의원은 약간 흡사는 아니고요. 네. 현 정부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들을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로 인정하려는 추세인데도 예. 대리기사의 노동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여타 업종에서 보듯이 파벌을 조장하고 비리와 행커가 난무하는 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 대리운전자에 대한 의무 교육과 자격증 발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한 것은 불을 보듯 비리에 얼룩진 것이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겐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요여질 것이라는 것이 대리기사들이 생각이고요. 반면 이미경 의원 안은 협회의 기능을 업체와 기사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후생복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교육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투명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문제투성인 대리운전 보험도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임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고요. 툭하면 계약 해지한다는 말, 배차 제한을 하겠다는 말, 업체의 사장이나 콜센터 직원들에게 안하무인적인 단독한 언사는 이제 대리기사들은 진자리가 났어요. 이 3종 보험이 아닌 한 개의 보험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다른 지역에서도 대리운전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취소벌금 제도를 폐지하여 투명한 영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소한 산재보험을 하루빨리 적용하여 7월 29일 증언대회에서 을지로 위원회에서 약속했듯이 확실한 대리운전자들이 직업군으로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하루속히 대리운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알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대리기사 노동조합의 오은균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신나는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먼저 우리 가락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흥겨운 우리 가락 속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7월과 8월 2달 동안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함께 우리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방금 들은 악기 어떤 악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무슨 북소리 같기도 한데 무엇인가요? 예, 소고소리입니다. 송파문화원 전통문화학교 소고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조교와 이수자 선생님들과 함께 소고를 만들어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또 완성된 소고로 장단과 춤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 벌써 4가지 분야의 전통문화활동이 들어있거든요. 소고 만들기, 민화 그리기, 장단치기, 소고춤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소고춤을 추면서 장단치는 소리를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장단을 처음 익히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아이들이 활동한 소리인데요. 어린 친구들이 소고를 처음 보고 또 우리 가락을 아직 접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1시간 만에 이렇게 치게 됐거든요. 그렇구나. 친구들이 소고를 배우는 그 수업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고를 가지고 장단 공부를 조금만 해볼게요. 덩덕풍이 뭐라고? 덩덕풍이. 네, 우리나라 장단에서 제일 많이 노는 쿵짝짝 쿵짝짝이에요.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자,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옳지, 그대로 소고에다 쳐보세요. 네, 아주 재미있군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22호 매듭장, 42호 악기장, 그리고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18호 민화장의 조교 또는 이수자 선생님들입니다. 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2회에 걸쳐서 2번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첫 주에 속옷 만들기, 매듭 만들기를 배우고요. 두 번째 시간에 민화를 그리고 그 만든 속옷으로 속옷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2회차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어서 신나게 속옷춤 추는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속옷춤을 진행한 선생님에게 우리 국악의 매력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네. 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 한꽃샘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국악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고 팔 아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연스럽게 흥겹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장단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접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매료가 돼서 더 빠져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미쳤다는 그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우리 전통 문화는 마음을 닫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한 발 한 발 다가오셨을 때 정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한번 관심을 주시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친구들이 금방 배우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선생님 이야기 조금 덧붙이면요. 우리나라 오음계가 서양의 칠음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이 워낙에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금방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점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초등학교 때 속옷춤을 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고요. 이렇게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야만 접할 수가 있는데 또 이마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참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 스스로 국악을 배워볼 거라는 생각을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중요한데요. 체험학습을 지켜본 한 학부모님의 말 들어봤습니다.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화 같은 경우는 그리기 수업이 많지만 민화 그리기 수업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그릴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좋고 민화 그릴 때 처음으로 그려보니까 잘 안 되거나 익숙지 않은 부분을 참고 그려야 되니까 인내심 기르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속옷 춤을 배우는 것도 협동심이 최고인 것 같고요. 전통 장단을 배우니까 학교에서 사물놀이 하는 것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2학기 때는 사물놀이나 북놀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행사가 8월까지 이어진다고요? 예, 앞으로 2회 정도 더 남았는데요. 네. 이제 8월 10일과 8월 24일에 시작하는 3기, 4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송파문화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들이 이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송파문화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송파문화원 외에는? 예, 지금은 송파문화원에서 하는 체험 활동이고요. 예. 그 밖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으니까요. 예. 아이들 집에서만 놀리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구별로 만약 찾아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군요. 예.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에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 산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 큰 병의 전조는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은 과장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지럼증은 병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예, 어지럼증이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병명이라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이제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증상을 통칭해서 하는 네.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어지럼증은 본인이 어지러지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약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후보자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자세도 불안정하시고 눈 떨림, 안진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전정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현운 이렇게 이제 버티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귀에서 비롯된 어지럼증하고 중추신경계통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귀에서 비롯된다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세반고리반. 네, 이석증 이런 것들 같이 연관돼 있죠. 네. 어지럼증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일단은 그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생리적으로도 큰 병이 없으셔도 정상 반응으로도 사실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 어떤 과도한 자극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정상 감각계통, 운동계통이 그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내서 어떤 그 어지러운 증상들을 나타내실 수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끼시는 거라든지 네. 차를 타셨을 때 멀미 증상 같은 거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이시고요. 이제 네. 병적인 어지럼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정기관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귀에서 이제 시작되거나 네.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으실 때 이런 것들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왜 어지러운지 알려면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그 징후가 계속 있지 않으신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지럼증을 느끼셨던 그 증상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일반적인 진찰 소견으로도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귀에서의 어떤 전정기관의 문제라든지 중추신경의 문제를 검사해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귀 쪽에서는 잘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칼로릭 테스트라고 귀에 물을 넣어본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검사들을 하셔서 전정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왜 그러니까 누우신 상태에서 머리를 돌려가면서 안진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왔을 때 바로 의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상이 있으실 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 근데 또 어지러워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또 어지러운 증세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발해서 하는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계적으로 기립 경사도를 보거나 아니면 평형 기능 검사라는 다른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중추신경계통의 문제 중에 혈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같이 하시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이러이러해서 어지럼증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은 이 어지럼증이 아까 생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BPPB라는 그런 상태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그 돌발적으로 어떤 어지럼증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양성적으로 사라지고 그게 이제 위치하고 관계 있다든지 이러신 경우에는 일단 그 환자 자체를 편안하게 눕히신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시고 바로 위를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머리를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경추 부위를 돌리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안정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 사이에 그냥 어지럼증이 없어지셨다면 꼭 응급실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반복이 되시거나 또는 어지러운 증상과 함께 마비라든지 발음이 이상해지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오시면 혹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들어온 첫 번째 문자입니다. 가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정말 눈앞이 까매지면서 어질어질하면서 머리가 누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럴까요? 네, 이런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네, 흔하게 그 느끼시는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시고요. 생리적으로도 사실 일어나실 수 있기는 하신데 대개는 그 연세가 좀 드셨다든지 아니면 전체 몸 상태가 힘드신 분들한테 더 증상이 많이 오시게 돼 있고요. 자율신경계통이 좀 약화가 돼 있으신 그런 이제 상태시라면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치료는 일단 그 자세하고 상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경을 시키시거나 고개를 돌린다든지 하는 것을 그 속도를 줄이셔서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압박 스타킹 같은 걸 가지고 좀 전체 혈압을 올려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소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좀 주의하셔야 하긴 하는데요. 뭐 쪼그리고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신다든지 누운 상태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신다든지 하시는 것을 좀 줄이시고 자세를 천천히 바꾸시면서 일어나시는 것들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킹 종류 같은 것을 가지고 좀 그 전반적인 이제 저혈압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9842번으로 들어왔는데요.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약도 먹어봤지만 그때뿐이고 철분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먹게 됩니다. 빈혈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빈혈이 왜 생기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보통 어지럼증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빈혈이시죠. 그래서 이제 빈혈은 일단 그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철분 결핍성 빈혈일 가능성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제 일단은 음식 속에서
철분 섭취를 줄이셨다든지 전체 식사량을 너무 줄이시거나 건너뛰시는 일이 많으시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 사실은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고기 그 혈색소를 생성하는 데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빈혈이 오실 가능성이 가장 많으시기는 하시죠. 예. 그 철분이 들어있는 빈혈약이 네.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화가 굉장히 안 되시죠. 그래서 네. 대개는 드시면 위에서 굉장히 자극도 되시고 네. 대부분은 이제 변비가 굉장히 생기셔서 오래 아, 지속하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 빈혈 치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철분 자체가 검사를 하셔서 철분이 떨어져 있으시다면 철분약을 드시는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철분약을 드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셔서 음식 속에서 철분이 많은 것을 같이 섭취하시되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위에서 산이 오히려 분비가 늦으셔서 흡수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의 그 신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얼마 전부터 자꾸 어지럽습니다.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빈혈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혈압 약이 원래 한 번 먹으면 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고혈압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그 상태는 대사 상태가 이미 대사증후군 건너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끊으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운동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운동이나 다른 음식 조절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줄이거나 끊는 경우 있으실 수 있지만 한 번 드시면 사실 끊기 어려우시죠. 네. 네. 그 빈혈약 이야기 하셨는데 어지럼증이 빈혈 때문입니까? 빈혈 때문이실 수도 있고요. 같이 있으실 수도 있고 사실은 고혈압 약 자체가 약을 드시면 그 어지러운 증세를 같이 동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좀 조정을 해보시거나 그런 이제 그 약을 드시는 곳에서 좀 상의를 하시면 약 종류를 좀 조절하셔도 도움이 되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 그럼 고혈압 약을 먹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그 약을 조절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 때문이라면 사실 약 자체가 혈압을 낮춰주기 위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혈압이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시기,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줘야 될 시기에 그게 잘 안 되셔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을 급격하게 하신다든지 어떤 흥분 상태를 가신다든지 하는 것도 좀 줄여주시고 고혈압 약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지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참을미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치료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참을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장 뭐 팁을 드린다면 이거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임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한 가지는 그 우리 뇌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움직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그런 감각이 좀 줄어드시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시애틀병원 최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이 흔하디 흔한 요즘입니다. 커피 같은 영화, 콜라 같은 뮤지컬 사이에 숭늉 같은 연극 한 편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나와 할아버지입니다. 열혈 작가 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글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펜을 들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기 전에 절대 찾는 걸 도와주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사람을 할아버지께서 찾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할아버지의 첫사랑은 아닐까 싶어 준이는 할아버지를 돕기로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의 청춘과 현재의 청춘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는 연극, 나와 할아버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대한민국 운동 프로젝트 운동하고 삽시다.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도권 투데이 2부 건강상담실에 이어서 운동하고 삽시다 함께합니다. 전문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 강습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지금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재혁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얘기? 네, 오늘은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들고 변하는 방법과 가장 자주 하는 걷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비만이신 분들 살 빠지게 운동하시는 방법, 기초 대사량, 신진대사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내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 생각하시는 분들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네. 여름철을 맞게 되면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절인데 다이어트라고 하면 역시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살이 찌지 않으려면 기초 대사량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만을 먹게 된다면 살이 찌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적당히 먹기란 쉽지가 않죠. 자,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하는 방법 중 위를 줄여주는 방법은 음식물을 조금만 섭취하는 소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제껏 먹던 양을 많이 줄여주는 방법은 정말 힘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네. 자, 체질이 변해서 살이 안 찐다면 그 정도의 인내는 감수하셔야 되는데 자, 하루 권장 칼로리의 양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약 10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인데 자, 움직이거나 운동으로써 칼로리를 소비시켜 주는 것을 제외하고 단순히 먹는 것만을 가지고 살이 찌는 것을 판단한다면 개인의 차이에 따라 약 1000에서 2000 칼로리 이상을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요. 그 이하를 먹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먹는 것만으로 살이 조절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닐 텐데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럼요. 다음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많이 먹고 움직임이 없다면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근육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살이 쪄 보여요. 자, 하지만 체중이 늘어난 것이지 지방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근육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유산소 운동 시 지방을 더욱 많이 연소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단기간에 체중 증가로 놀래거나 좌절해서 헬스장 탓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따라서 운동 시 처음에는 체중이 불어남에 두려워 마시고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차츰 이제 점점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후 체중 감량이 가속화되어 자, 결국 목표한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기초 대사량의 증가와 함께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정해진 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이군요. 네네. 더 쉽게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하는 방법을 구분해서 자세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근육을 늘려야 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건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체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꽤 됩니다. 자, 밥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요. 육식보다는 채식하시고요.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걸 먼저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신 음식, 따뜻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것도 좋고 변비는 당연히 없는 게 좋겠죠. 자, 잠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는 방법,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니까 인내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바로 걷기 운동인데 자, 의식을 하고 걷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일상에서 10분을 걸어도 효과적으로 걷는 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보폭을 크게 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 무리하게 보폭만 넓게 하면 오히려 걸음의 속도가 떨어져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걷기를 통해 뱃살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면 걸을 때 배 근육을 당기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듯이 힘을 주고 한번 걸어보세요. 자, 팔과 다리에만 신경 쓰고 배에 힘을 쭉 빼고 걷는 것보다 뱃살이 더 빠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배 근육을 당기는 건 효과가 없습니까? 물론 효과가 있죠. 배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이제 수시로 주는 것도 배 사이즈에 늘어나지 않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걸으면서 배 근육에 긴장을 주고 걸으면은 뱃살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폭은 얘기해 주셨고 걷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발의 움직임인데 그 무게 중심이 발 뒤꿈치부터 발 전체로 그다음에 바깥쪽 새끼 발가락부터 엄지 발가락 순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고요. 자, 고급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면 걷기 시작하면 우리 뇌 속에서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과다 상태에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자,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 때문인 건데 자, 우울하다고 방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얼른 걸어보시고요. 자, 하지만 식사 후에 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무리하게 걷지 않는 게 좋은데 자, 우리 몸은 위장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온몸의 뼈와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신발을 고를 때에는 자, 체중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자, 이를테면 60kg의 체중을 가진 여성이라면 600g의 정도가 이제 나가는 운동화를 골라야 발에 무리도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모르셨을 텐데 자, 그럼 어떤 속도로 걸어야 이제 좋을까? 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하시고요. 점점 속도를 높여가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시고 걸을 때는 턱을 치켜 들거나 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적당히 턱을 당긴 자세를 유지하는 건 자, 시선이 발 쪽을 향하게 되면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고개를 들고 걸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식사 후 한 2시간이 지나야 된다는데 보통 식사 후에 바로 걷기도 하는데 그건 좀 새로운 내용이군요. 네네, 적당히 느린 속도로 걸어주시는 것은 도움이 되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바로 걸을 때는 좀 느리게 걷고 네네네. 좀 본격적으로 걸으려면은 적어도 식사 후 2시간에는 걷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혁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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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A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A. LTEA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SK텔레콤.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 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무성,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